좌상단 자막 쇼다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진으로부터 폭언과 학대 등 인권 침해 당했다는 뉴스 보셨거나 혹시 보고받으신 일 있으실까요? 네. 훈련 과정과 대회 기간 동안 폭언과 학대로 선수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스포츠 윤리센터에 피해 사실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218만 원 정도로 1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연간 그 정도입니다. 창작물의 총액의 3%를 장애예술인의 미술, 공연 등 창작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되는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거의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을 만큼 초기 단계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1일차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김예지 의원이 추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장관님 혹시 지난 10월 8일 KBS에서 보도된 쇼다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진으로부터 폭언과 학대 등 인권 침해 당했다는 뉴스 보셨거나 혹시 보고받으신 일 있으실까요? 네,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 그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쇼다운 스포츠를 쇼다운이 소개하는 뭔지 자료 화면. 모르실 것 같아서 K3 제가 운영 선수가 서브를 넣으며 경기가 시작된다. 시각장애인 김동현 선수들이 1호 하는 디펜스, 김재선 1득점. 게임입니다. 네. IBSA라고 인터내셔널 블라인드 스포츠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경기가 있고 지난 8월 영국 벙밍엄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훈련 과정과 대회 기간 동안 폭언과 학대로 선수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이 피해 당한 이 코치와 또 선수들은 이제 24일에 제가 체육단체 대상 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지만 오늘은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상조사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엄격한 처벌 요청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선수들이 사실상 지난달이죠. 9월 12일 스포츠 윤리센터에 피해 사실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심각한 거는 그 윤리위원회 신고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그 연락이 갔겠고 거기서 이제 종목 단체인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 쪽으로 연락이 갔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피해조사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닌 분쟁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당사자를 옹호해야 되는 스포츠 연맹에서 이 분쟁조사위원회라는 말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이 원래는 이런 학대 사건이 있으면 다른 뭐 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는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2회 전국 시각장애인 체육 대제전에서 이분 가해자분들이 심판과 코치로 그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똑같이 출전해서 물론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기 때문에 다시 국가대표로 뽑혀서 내년에 그 국제대회를 나가게 되긴 했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고 이 가해자들 앞에서 경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윤리센터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24일 날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윤리위원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혹시 218만 원 정도로 1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1년을 218만 원에 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말씀드렸냐면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연간 그 정도입니다. 비장애인도 뭐 적습니다. 755만 원인데요. 거기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도 거의 70% 가까이 답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 공연과 전시 대관 비율도 비장애인 예술인 대비해서 0.6%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고요. 작년에 겨우 제1차 장애인
장애예술인 기본 계획이 발표돼서 올해 3월부터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창작물의 총액의 3%를 장애예술인의 미술, 공연 등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되는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거의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나오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을 만큼 초기 단계입니다. 이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인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그 어떤 정부보다 활발하고 선도적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정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초로 장애예술인이 위원으로 선임됐고요. 한국장애문화예술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장애예술인 매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청와대 첫 개방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의 장애예술인 예술작품 우선 구매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선 구매 제도가 뭔지는 아실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일부 정치권에서 이 창작물 우선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애예술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요. 그 PPT를 좀 준비했는데 다양한 분들께서 그 사실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저기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난해 9월에 SBS에서 보도도 됐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임종성 의원님 발언도 나오는데요. 강매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다양한 그 3페이지 또 넘어가 보시면 또 위법하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야당 의원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 시행령 52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50만 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를 할 때는 정부 미술은행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공공기관은 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 줄이세요. 이런 헐뜯기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4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제 시간이 넘었는데 중요한 일을 네, 1분만 더 줄이세요. 그 9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도 강훈식 위원님께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국가 운영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없는 그런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계셔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마치 이런 장애예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행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축될 우려가 있고요. 12월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이 정기적으로 이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논란을 또 이끌어 오실 거라는 저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다른 장애예술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그리고 공공기관 전시 무조건적인 비난 아닌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문화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신 바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술인 출신이신 만큼 동료 장애 예술인들 또 후배 장애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활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항목을 포함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매 이런 얘기가 안 하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활동이 많고 여러 가지 이 시장의 상황이 잘 되면 지금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이고 또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너무 우려하시는 거 동료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대하셔도 좋다고. 네. 예. 예. 김혜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